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저희 생방송 중에 활짝 열려있는 전화니까요. 무료 전화거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양팔석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계물 성무, 내 안에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개발하고 그 능력을 바깥으로 마음껏 펼쳐라. 이 주역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없는 사람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그 능력을 펼쳐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 그 때가 왔음을 알고 그 때를 마음껏 펼치게끔 열어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게 되면요.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꾸준하게 실력을 다지시고 그 능력을 계속 배양을 하시면은 저희가 깨워드릴 겁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요, 초유의 아주 그냥 강력한 대책이 이제 나왔죠. 그러면서 쫙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새 겨루기가 이루어질 텐데요. 실제로 지금까지 시장의 논리를 이기는 정책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자, 그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판단을 그리고 정확한 능력을 보유한 이런 전문가와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준비되셨죠? 화이팅입니다. 네, 여러분 그 지름길로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손을 좀 잡아드릴 겁니다.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 그럼 또 시장의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하면서 분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새 정부의 그 대출 규제가 경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초강력 대책이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세금 정책이 이제 전전 정부가 이제 했었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초유의 이제 그 강력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대출 자체를 막아 사는 것, 그러니까 매수 세력들을 일단 잠재우는 것이 이제 그 대책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지 거래 허가도 피했던 경매 시장. 이 경매 시장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경매는 이 실제로 채무자가 이 채권자가 채무에 대한 부분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장에 이제 내놓은 그런 그 물건이 되겠는데요. 이 실거주까지 경매 시장까지 이제 덮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 경매 지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지금까지 이 낙찰가율이라고 하는 것이 꾸준하게 93.3%부터 98점 거의 100%에 이르는 이런 낙찰가율 나오면 시장에서 거의 소진이 됐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해서 거의 100%에 가까울 만큼 올라왔습니다. 일반적으로 1차 유찰, 2차 유찰이 되면은 자 이제 빠지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 것은 1차에 거의 이제 낙찰이 되고 되는 물건, 좋은 물건들은 그리고 낙찰률을 봐도 실제 시장에서 나와 있는 경매 시장에 나와 있는 전체 100이라고 하면은 46.5% 정말 높은 수치입니다. 이 많은 이 낙찰률과 또 낙찰가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이 강남 4구 같은 경우가 강남 3구와 용산구가 그 이제 전형적인 예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낙찰가율이 높아지는데 잠원동에 있는 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 잠원동의 동아 아파트 5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금액이 24억이었습니다. 24억인데 실제로 낙찰은 32억 5,400만 원이었거든요. 자, 낙찰가율이 자그마치 135.6%. 정말 높은 수치죠. 이 135.6%를 보일 만큼 뭐 이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또한 이 잠원동에 있는 동아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대치동에 있는 한보 아파트 같은 경우도 낙찰가율이 자그마치 133.8%를 보일 만큼 이 강남 3구와 용산은 정말 특이하다. 왜냐하면 이들 지역들은요, 특히 이번 대책이죠. 바로 총액 한도, 뭐 얼마가 되든 수도권 내에서는 매매가가 얼마가 되든 6억까지밖에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6억. 실제적으로 강남은 아파트 값이 워낙 높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아요. 낮다 보니까 현금성 투자가 많아서요. 현금성 투자가 많아서 이번 대책이 강남 3구와 용산에 어떻게 미치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나머지 경매 시장은 특히 실거주 의무 6개월 내에 이제 이런 부분들 실거주 의무를 해야 되는 이 규제, 이 부분은 아마 개정이 될 개연성이 굉장히 크지만은 현재 초강력 대책에 의해서 시장에 착 움츠러드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매 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슈 볼게요. 6년 단기 등록 임대주택 제도가 5년 만에 부활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빌라 시장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떨까요? 아무래도 네. 이제 비아파트 시장을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5년 동안 약 3년 전에 이제 임대차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정말 빌라 시장이 초토화됐죠. 그리고 오피스텔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상당히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 비아파트 시장을 조금 활성화시키고자 이제 단기 등록 임대 5년 만에 재시행한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 연립 다가구 오피스텔, 즉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설형의 경우는 공시가 6억 원 이하, 매입형은 공시가 4억 원 이하입니다. 요게 어디예요? 수도권. 수도권은 그렇고, 이 비수도권 같은 경우 비수도권은 건설형은 6억이 마찬가지인데 매입형은 2억 원 이하다. 2억 원 이하다. 매입형은 뭐예요? 건설형은 새로 이제 주택이 신축될 때 처음 이제 분양을 받는 것이고, 매입형은 기존 주택들을 내가 매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어서 하지만은 6년에 임대를 놓게 되면은 물론 중간에 이제 그 임대료 상한 5%를 지키는 전제가 된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종부세 또 있죠. 뭐예요? 양도세. 집을 팔 때 부담하는 양도세. 이것을 분리과세,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는 거예요. 세금에서는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아주 흥미 또 구미가 당기는 이런 정책, 바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단기 등록 임대가 부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빌라 시장도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보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행복한 재테크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21분 57초 됐고요. 방송 중에 아니면 뭐 평소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셨다면 저희에게 지금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먼저 걸려온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예. 저는 인천 송도에 거주하고 있고요. 네. 1가구 일시적 2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전망하고요. 네. 매매 시기하고 네. 계속 소유를 해야 되는지 네.
그래서 그게 궁금하고요. 네. 내년 5월이면 그 3년이 돼서 네. 이제 비과세가 이제 끝날 것 같아서 이거 매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궁금해서 좀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2주택 말씀하셨는데 어떤 주택을 지금 갖고 계시는 걸까요? 아파트 그 송도에 아파트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천 관교동 3만 1차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그 네, 네. 아파트만 2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다 매도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저희가 어떤 걸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 3만 3만 1차 아파트? 아파트 관교동 그게 이제 먼저 가지고 있던 거를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거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관교동의 3만 1차 아파트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팔석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첫 안녕하세요. 번째 연결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요거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관교동 3만 1차가 한 약 8년 정도 됐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송도 온 거는 이거는 지금 2년 조금 넘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 사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연식이 오래됐죠. 이미 재건축이 예. 진행돼야 될 만큼 34년 차인데 조금 문제는 세대수가 좀 작죠. 예, 예. 예,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할 때 그런 활성화되는 부분들은 500세대 이상을 권장을 하는데 여기는 300 뭐 한 50여 세대 정도밖에 예, 예. 되지 않으니까 단지 규모가 좀 작고 물론 주변의 입지는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인천 내에서는 백화점 있고 터미널 있고 시외버스 터미널 있고 그다음에 예, 또 예. 이제 뭐 문학 운동 경기장까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뒤에 또 산도 있고 예, 예. 예,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서 사는 게 실제로 뭐 그런 대로 살기는 편합니다. 예, 예. 문제는 지금 이것을 다시 팔고 옮기려고 고민하고 하는 것은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다면은 저는 매도를 강력히 아주 강추 매도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어디 있냐면 보시게 되면은 이제 물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이제 사만 아파트 사만 관교 잠깐만요. 사만 잠깐만요. 네, 그 방금 체크하셨던 네. 네. 아래 여기죠. 아래쪽에 있네요. 여기 있는 거죠. 네네. 원교 사만 아파트가 예, 여기 예,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시설들을 돌아보게 되면 여기 이제 단지가 좀 작아요. 예. 자, 인천에 여기 지금 현재 가격대가 평형이 꽤 큰데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좀 낮은 수준이잖아요. 예, 예. 예, 이게 48평이라고 하셨는데 예. 뭐 아마 그러면 한 5억 정도 이제 예, 아마 예. 하게 될 텐데 예, 예. 저는 이 재건축을 할 때의 기대 가치 이것을 볼 때는 기본적으로 수준이 현재 10억 정도는 되는 수준 이상일 때 재건축을 하면은 그것이 상당히 괜찮다. 서울로 기준으로 하면 중급지 이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계동 주변 지역들이 지금 현재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렇게 낮은 상계동 지역 자체가 이제 6억, 7억대 수준이거든요. 20평대 중반 수준이. 예, 예. 근데 왜 이러냐면 재건축을 해도 분담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감안하면은 안전마진 자체가 불과 1억, 2억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재건축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크니까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요번에 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란 것이 제정이 되고 거기에 이제 상계동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상당 부분 늦는데 더구나 여기는 그것도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여기 부분은 매도를 하시라.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송도에 살아보니까 좀 어떠세요? 뭐 저는 이제 좋습니다. 뭐 그렇죠. 이제 나이가 송도가 왜 좋으냐? 바로 여러 가지들이 다 갖췄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기반 시설 그리고 편의성, 교통 이런 것들이 전부 또 학군까지 전부 잘 갖춰지니까 가격대가 높게 형성이 되니까 물론 새 아파트긴 하지만은요. 예, 예. 앞으로도 인천 내에서는 자 송도, 청라 그리고 영종도 이 세 개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쪽으로 매도를 하시고 그런 쪽으로 옮기시든가 예. 아니면은 이제 그런 인천 쪽에서는 아파트를 매매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투자라는 관점이라고 하면 서울로 한번 오시면 어떨까? 서울에 이제 재개발지 같은데 이런데 이제 그 예. 차라리 빌라를 사셔요. 빌라를. 아, 그래서 그 빌라를 서울을 제가 그 이제 아들이 이제 그 서울 강남에 있는데 그쪽 가까운 쪽은 어렵겠죠, 가기가. 강남도 강남 나름이거든요. 이 강남의 경우는 강남의 경우는 이게 간단히 이거 제가 이거 갑자기 그 강남을 말씀하시니까 쫙 옮겨야 돼요. 강남을 말씀하시니까 옮겨야 되는데 이 강남도 나름이에요. 자, 이 강남이 있잖아요. 예. 강남이 이 지도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강남 같은 경우도요. 보시면은 자, 실제로 빌라의 그런 기대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양재, 그다음에 개포, 예, 양재. 그리고 역삼이 또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반포, 논현, 서초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자,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물론 이제 삼성도 있지만 이건 너무 비싼 데니까 빼고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자, 삼전동, 잠실동 이런 지역들도 있대요. 석촌동 같은 데가 있고요. 이렇기 예. 때문에 여기 강남이라고 해서 강남 3구 안에서도 투자지가 많은데 중요한 건 투자 금액이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약 3억 정도에서부터 5억 정도 사이가 돼요. 그러면 투자할 만 하잖아요. 그죠? 예, 예.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될 놈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게 중요하죠. 중요하죠. 했는데 이게 10년 가는데도 아무 움직임이 없어. 이런 데보다는 자, 했는데 3년, 4년 지나니까 바로 움직여. 이런 데를 공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요게 지금 굉장히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 잘 살피셔서 정말 좋은 이게 주변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상담 전화 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미나에 특히 오시면은 예, 예. 정말 그런 기반적인 것들, 정보 이런 것들을 같이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공부하면서 내가 또 좋은 전문가를 만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예. 바로 주역에도 나오는 바로 이건 성공으로 가는 길을 내가 밟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한번 그렇게 상담 전화 주시고 또 세미나에 공부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근데 그거를 매매를 해라는 얘기죠. 저는 매매했으면 되도록이면. 좋겠어요. 아, 되도록입니다. 예, 매매 시점은 이제 물론 예. 요거는요 조금 기다리셔도 되긴데요. 내년 5월이잖아요. 제가 내년 5월까지인데요. 예, 너무 조급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뛰는 곳이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서울 그럼 제가- 서울 예, 안에서도 제가- 강남 3구와 용산 그리고 한강변 벨트에 있는 지역 빼고 실제로 예. 움직이지 않거든요, 별로. 그래서 이제 제가 매매를 하려고 그 전세 사시는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한테 매매를 해달라는데 저거 이제 가격 차이가 조금 나서 아직은 조금 그래서 아, 예. 요거는 빨리 움직이셔가지고 저는 매매를 하고 지금 옮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그 초강력 대책이 나와서 지금 주춤하잖아요. 예, 예. 이럴 때 한번 움직여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조금 싸게 사는데 싸게 팔고 싸게 사면 되잖아요. 아, 그래요? 예. 비싸게 팔면 또 비싸게 사게 되거든요. 예, 예, 예. 예. 이런 건 한번 그렇게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세미나도 놓치지 마시고 꼭 참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